네, 정치 여담야담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춘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고된 결론이었습니다만 속도도 형식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대신에 이례적으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제2요구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네, 자 먼저 장예찬 전 최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전 같으면 뭐 이도원 홍보수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번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숙고 끝에 이럴 수밖에 없는 사안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직접 나온 만큼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도 좀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관섭 실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도 오늘 많이 했거든요. 네. 이를테면 국민 여론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해보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 수석급에서 나오기보다는 비서실장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장이 크고 여론에게 와닿는 바가 달라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막 차일피일 질질 끌지 않겠다. 이것은 뭐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무게감 있게 정리를 하고 가겠다. 이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겠다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다가오는 본회의 1월 9일에 이것을 재의결 상정할지 아니면 일각의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나고 현역 의원들 중에 일부가 탈락한 시기를 노려서 2월 말이나 3월로 이걸 끌고 갈지 민주당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1월 9일에 바로 올리게 되면 아마도 제2요구에서도 부결이 되겠죠. 네. 그러나 민주당이 때를 기다려서 총선 앞두고 이걸 한 번 더 뉴스로 써먹겠다고 2월 3월로 끌고 가면 지금 대통령실이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용으로 이거 특검 내민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또 국회로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 같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는 지금 어차피 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결과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비서실장이 이렇게 직접 브리핑한 것 자체는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국민들 앞에서 좀 겸손하게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잘했다.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이른바 명분 쌓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빌드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들께서 이런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이유를 갖다
맞다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이라는 공적인 권한 자체를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사사롭게 쓴다. 그게 아마 국민들의 평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헌법 가치의 수호자로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비서실장의 설명이 굉장히 공허하게 들렸고요.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헌법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왜 그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더 국민들 앞에 제대로 소상히 반성하고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자세만 보면 상당히 오만하고요.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피로감도 느끼고 좀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회피한다고 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춘원 논설위원, 예.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들을 보면 여야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통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시킨 것이다. 그리고 법 자체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100% 옳은 말만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적할 만한 부분, 생각할 만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우선 여당만의 일방적인 의결로 이 특검 법안이 성립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어쨌든 여야가 많이 싸우더라도 특별검사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야가 합의를 해왔던 네. 그런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그런 관행이 이번에 깨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맞고요. 특히 이제 법안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새겨들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아주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여당이죠. 의 생각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의 이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조자룡 헌칼 쓰듯 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 4번째 거부권 행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대통령은 거부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자룡 헌칼 쓰듯 쓰고 또 여당은 뭐 탄핵 아니니 해임 아니니 하는 이런 것들 대단히 사실은 예전에는 예외적으로 행사되던 헌법적 권한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너무 쉽게 좀 약간 남발된다고 그럴까요?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장해찬 전 최고. 장해찬 전 최고가 좋아하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자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쉴드를 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올렸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한 게 SBS 기사로도 좀 많이 나왔는데 네, SBS에서 인용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번에 인용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네, 예. 지금 찾아보면 SBS 기사 나와 네. 있어요. 이재명 대변인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본질을 말장난으로 호도하는 거예요. 50억 특검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더욱 야당의 이 음흉한 속내가 깔려있는 특검인 겁니다. 지금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아주 엄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 50억 클럽 대상자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말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검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관련인이나 참고인들이 다 줄줄이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야당이 자기들 편파적으로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다 스탑시키고 이 수사의 방향성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없는 쪽으로 틀어버릴 수 있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덮어주기용 특검이기 때문에 사법적 속내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음흉한 의도가 서려 있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선 때 캠페인할 때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당정 관계가 틀어지고 소위 말해서 본인이 삐지고 난 다음에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50억 특검을 가지고 50억 쉴드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가 틀린 것인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보수정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땐 비판하더라도 좀 사리에 맞고 논리에 맞는 걸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박성민 전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그런 대변인을 둔 적이 없고요.
일단 뭐 본인의 길을 알아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내용을 봐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비판은 분명히 있었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속도가 붙고 50억 클럽과 관련돼서 수사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그 아들 퇴직금 사건 네.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서 그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여러 혐의에서 무죄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하게 된 것이고 과연 이 50억 클럽 특히 그 법조인 카르텔을 과연 검찰이 깰 생각이 있는 것이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은 그 아들과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의 여러 가지 혐의가 무죄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공분이 있고 나서야 좀 대장동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50억 특검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기 시작했던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직 과연 검찰에서 50억 특검을 할 필요가 없이 수사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 부분에서 아직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50억 클럽 얘기도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이 제대로 있느냐. 뭐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게 지금의 검찰이고 결국에 수사를 의도적으로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1심 무죄를 받은 건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1심 무죄가 나오게 했던 검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때 편성됐던 검찰 수사 라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일 때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질의를 받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본인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팀을 바꾸고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심에서 유죄를 받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경하게 드러낸 바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지 못했던 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나 기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50억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진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1심 무죄가 나온 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바꾼 수사팀이 그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까지 수사를 쭉 해왔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수사 결과를 늦추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한 것, 그것도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말이죠. 이 국민 여론을 고려한 부분도 클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25%로 나타났는데요. 좀 더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철호 논설위원, 예. 이 대통령실도 이런 국민 여론이 있다는 것은 뭐 명확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4번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4번째인데 저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대단히 민감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마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서 네. 즉각 거부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동훈 홍보수석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10분 만에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아침에 9시부터 열어가지고 임시국무회의였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10분 만에 15분 만인가 10분 만인가 하여튼 그 제의를 요구하도록 건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한 10여 분 만에 그래서 전체 걸리는 시간이 35분 만에 이 과정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많은 검토가 있었겠죠. 예상된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역시 대통령 부인의 일이라서 대단히 권한이 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통령 부인의 일이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다루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누구를 구체적으로 한두 명 이렇게 거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여지를 거의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것이니 좀 더 고민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 여당과도 대화를 해보고 이게 만약 총선용이라면 총선 이후에 한달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보다는 절대 불가, 즉각 거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특검 법안이 주요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인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해찬 최고도 그렇습니까? 여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 이른바 좀 합의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근데 제가 최근까지 지도부에 있었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따로 그런 내용을 저희끼리 공유한 바는 없고요. 다만 공감대가 있는 거죠. 이 특검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총선을 앞두고 미래에 대해서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대통령 배우자의 결혼 전 13년 전 사건을 가지고 주구장창 고장난 레코드를 틀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여당 내부에서 폭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오히려 뭔가 시간을 끈다거나 차일피일 자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의 공세가 훨씬 더 강하고 지저분해질 게 명확 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이 문제를 재의결로 일단락 짓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 다양한 정책이나 공약, 민생 아젠다로 여야가 경쟁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요.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당이 1월 9일 본회의 때 이걸 재의결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2월, 3월까지 시간을 계속 끌게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물론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만 지금 2달, 3달, 4달째 계속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특검 이야기만 계속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린 다음에 다른 민생과 미래 아젠다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것이 민주당에게 꼭 유리한 형태로만 흘러가게 될 것인가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전국은 또다시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즉각 국회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대회를 열고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떳떳하게 드러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입니다. 제2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 야4당과 함께 민주당이 지금 연합전선을 구성을 했네요. 언제 지금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할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내부에서는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예상되는 쟁점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권한쟁의 심판의 적절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이냐라는 것부터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뭐 선거를 앞둔 기획된 뭐 조작된 선거 선동을 위한 악법이다 이 주장인데 사실 저는 시청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법안이 특검법이 이 총선을 계산해가지고 시점을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과연 민주당이 한 법안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게요.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2022년 9월이에요. 그럼 그때 저희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타임 플랜을 다 계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절대 협상에 응하지도 않을 거고 뭐 처리도 매우 늦어질 테니까 무조건 총선전으로 간다. 저는 그런 걸 민주당이 계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굴게 되면서 그동안 만약에 봄에 처리했다고 한다면 여름쯤에는 수사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타이밍을 미루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총선 직전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끌어온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도 않고 대화에 임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수정 대안 조건까지도 제시하지 않았던 본인들의 무능을 탓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 모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춘호 논설위원, 예. 총선 직전까지 끌어온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는 게 이제 박성미 전 최고 주장인데, 자 일단 민주당이 검토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예. 이게 뭔가요, 대체? 이제 국가 기관 간에 예. 저 기관에 과연 저런 권한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느냐,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느냐를 이제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맞는 거야?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니야? 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뭐 일상 국민들의 생활에 늘 같이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긴 한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걸 과연 신청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신청한다고 해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네.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카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그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자기들끼리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 사안이 간다 하더라도 국회로 되돌아간 그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 이런 것들이 중단돼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없어요. 계속 진행은 되면서 그렇습니다. 현재에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이 과정도 계속 진행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같이 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그래서 권한쟁의 조정 신청을 권한쟁의 관련한 이 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른바 총선을 겨냥해서 총선에 임박해서 이반 결론이 내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법률적인 상식과는 약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장해찬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과 이 야사당이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한다는 건데. 근데 저는 권한쟁의를 하면 권한쟁의를 하고 재의결을 하면 재의결을 해야지 우리 논설위원님 말씀처럼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권한쟁의도에서 간도 좀 봤다가 권한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재의결을 3월 달에 한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특검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꼼수를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에 묶이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권한쟁의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야가 모두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적인 재의결을 정지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겠죠.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고 재의결을 할 것이라면 권한쟁의를 넣지 않고 1월 9일이나 가능한 빠른 본회의 때 재의결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제2요구가 되어서 국회로 다시 법안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 본회의 때 다 제2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다린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공천 떨어지면 국회 안 나올 거다. 이런 꼼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더 기다린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이게 진정성이 있는 행위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든 저는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권한쟁의를 할 거면 정도에 맞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재의결을 할 거면 이런저런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하는 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의무이지 이게 강제 조항이 없는 것은 이런 꼼수를 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없는 것뿐이지 꼼수 막 쓰라고 강제 조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양손에 떡진 것처럼 헌법재판소 쟁의도 하고 3월 달에 이걸 질질 끌다가 총선 전에 재의결도 또 하고 싶고 이런 태도로는 국민들 앞에 이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국민들한테 꼼수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게 지금 장해찬 전 최고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이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철벽방어를 하고 계신데 뭐 여기서 민주당이 꼼수를 쓴다라고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사실 앞에서 앵커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해주시면서도 보여주셨지만 국민적인 여론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옳다라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법안은 악법이다라고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정부와 여당의 태도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뻔뻔한 모습에 국민들이 더 환멸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지금 뭐 아주 좀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간 끌기 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부권이 처음 쓰인 게 아니잖아요. 네 번째라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그것도 그 앞에는 거의 다 정책이었고 이번에는 심지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계속해서 쓰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 사안을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그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는 게 과연 야당의 책무냐. 저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찾아서 뭔가 제동을 걸어볼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보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런 건 역시도 야당의 정치적인 투쟁의 하나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윤철원 논수령. 일단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법안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국회로 정확히 이제 언제 도달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며칠 걸리겠죠? 예. 그게 왜 이렇게 며칠 걸리는지 저도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뭐 걸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국회로 다시 보내는 절차를 법률용어로는 환부라고 그런답니다. 네. 환부. 그렇게 이제 환부돼 오면 그것을 언제까지 재의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또 국회법에 없어요. 네. 이건 이제 국회의장 마음입니다. 이제 국회의장 마음인데 지금까지 관례는 국회로 돌아오고 난 뒤에 맨 먼저 처음 바로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제 재의결 절차를 밟았던 게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었어요. 지금 관행대로라면 1월 9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행대로라면 1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1월 9일을 당연히 환영하지 않겠죠. 조금이라도 더 미뤄서 어쨌든 이것이 재의결될 가능성을 좀 높이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좀 더 궁지로 몰아넣겠다고 하는 건데 1월 9일 날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3월이 될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계속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놓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정말 2월, 3월에 의결을 해서 특검법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경우도 상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일단 1월 9일이나 1월 본회의에 이걸 상정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저희가 국민들에게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꼼수다라는 걸 더 많이 낮은 자세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오늘 이관섭 실장의 백브리핑에서 네. 기자들과의 취재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원한다면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보여줬던 입장에서는 훨씬 전향적으로 나간 발언이었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도 국회가 합의하면 지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뭐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지명 등에 대한 이야기로 이슈를 전환해 나가면서 이걸 시간 끌기가 얼마나 편법 꼼수인지를 계속 알리는 게 첫 번째 대응 방안일 것이고, 만에 하나 2월이나 3월에 재의결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 재의결이 들어와서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다 공천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하위 20% 이상을 물갈이 하겠다라고 원칙을 천명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공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뭐 컷오프 됐다고 해서 그 현역들이 국회에 오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반란표를 행사하면 그건 앞으로 영원히 정치 안 하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보지 않고, 현실적인 정치적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천 못 받은 의원들은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공직을 하기 위해서 더 절박해집니다. 야당일 때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2, 3월이 됐다고 해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요. 다만 민주당이 이걸 미루는 것은 총선 직전에 한 번 더 우리 언론의 테이블에 특검이란 이슈를 한 번 더 올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당 현역 의원들은 자기 공천을 못 받더라도 기관장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모르던 복병이 하나 있었네요. 근데 뭐가 됐든 본인들이 더 헌신하기 위해서 더 절박해지겠죠. 반란 안 일어날 것 같다는데 어떻게 1월 9일 날 본회의 표결 안 할 거예요? 재표결? 아닌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재표결할 때 무기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시간 끌기 안 하더라도 전 지금 해도 통과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의혹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제일 부담되겠어요? 현장에서 선거 뛰는 사람들한테 제일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총선 전에 이렇게 특검법이 이슈가 된 마당에 심지어 대통령실이 아주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이것을 거부해버렸잖아요. 이거 지역구에 가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같이 심판받는 게 여당의 책무이자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험지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낙하산 공천이 예상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뛰고 있는 인사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불안할 텐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본인 리스크가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의 리스크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심 밖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그냥 선거 전에 이 특검법 이슈를 빨리 털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네.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을 때 무기명으로 하는데 뭐 어떻게 충성맹세를 할 겁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1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